취업 준비 더 이상 혼자 외롭게 하지 마세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에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드리는 잡인포 시간, 아나운서 정현정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 탑 커리어 컨설팅 전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재경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진 않지만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님 두 분도 저희가 영상으로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DS 인사 담당자 전윤모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영풍전자 주식회사 인사팀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궁금했거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NCS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계시고 또 현직 인사 담당자님들도 계시니까 취업 준비생분들도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류 전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 두 개가 각각 평가 요소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력서의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력사항이 가장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원 직무 분야,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력서 같은 경우는 학점,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행하고 계신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취득하신 자격증, 교육 이수 등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지원자들이 지원한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 스토리를 알차게 잘 구성했는지 전체적인 글의 구성이나 문장력을 평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력서의 경우에는 교내 활동 사항이라든지 봉사했던 그런 활동 사항, 인턴 경험의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부분에는 본인이 경험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솔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서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입 같은 경우는 내용의 충실성이랑 창의성, 그리고 논리적 구성을 좀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공부를 이제 해오셨는지, 지원 직무 관련 공부를 어떻게 수행을 해오셨고 어떤 역량을 쌓아 오셨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 활동뿐만이 아니고 교외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합격한 자기소개서와 불합격한 자기소개서의 차이 궁금합니다. 네, 합격한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정확하게 표현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회사와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도도 높고, 또한 경력 중심의 성과라든지 입사 의지가 적극적으로 글 속에 나타난 자기소개서가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 저희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클리어합니다. 상당히 명백해요. 지원자가 하고자 하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경험해왔던 사항들이 상당하게 클리어하게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불합격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부표 없이 떠도는 글처럼 여기저기 어디에 넣어도 두리뭉실한 글의 내용만 있는 자기소개서인데요. 글의 숫자와 상관없이 너무 짧게 적었거나 내가 지원한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불합격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명을 잘못 오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제대로 기재가 돼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신 다음에 최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대표님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격 자기소개서는 이미 많은데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그게 너무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합격한 자기소개서 팁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신 후에 나의 경험 속에서 내가 쌓은 스토리로 정리를 한번 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자기만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돼야 스토리가 써지고
그 스토리 쓰는 과정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취업지원센터 이런 쪽에 이제 스킬적인 부분을 적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자기소개서 처음 딱 쓰려고 하다 보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이게 단골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 쓰는 노하우가 있나요? 지원자분들이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가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원 동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 업무 역량을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검증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의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어필하는 걸 내용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에 대한 진정성, 고민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그림이 있는 인재라는 인상을 심어줘서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생각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지원 동기 분야이고요. 입사 후 포부는 지원하는 회사의 해당 직무를 내가 입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수행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란입니다.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은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강화해야 할 점을 잘 찾아내서 회사에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입사 후 포부의 나쁜 예로는 1년간은 업무에 적응해서 선배 말을 잘 듣겠다. 5년 후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들어오는 후배를 잘 가르쳐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나쁜 예는 공부형입니다. 어떠한 자격증을 따겠다, 몇 년 후에는 어떠한 자격증을 따겠다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회사는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이런 내용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의 구체적인 목표를 회사의 목표와 함께 일치시켜서 연결해야 되는 게 입사 후 포부의 포인트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풍전자에 대한 회사에 대한 분석, 기업 분석이 먼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과 또는 마지막으로 입사를 해서 내가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회사에서 시너지 성과를 낼 부분에 대한 그런 요소까지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분들이 실제로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회사 소개를 많은 내용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지원자분들보다 저희 인사 담당자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소개보다는 본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아서 특히 경력, 앞으로 입사를 했을 때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을 할 거고 어떻게 커나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게 자유양식으로 서술하시오.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자유양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이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문항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직무 역량이라든지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임팩트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서 각 요소에 나의 역량을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장 배경이라든지 성격의 장점이나 단점, 생활 신조, 그리고 지원 동기, 직무상의 강점, 도전 경험, 협업 경험, 입사 후 포부 이런 순으로 작성을 하되 자유양식이어도 기업마다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가치관이라든지 성격의 장단점, 생활 신조 이런 부분을 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을 얼마나 어필을 하고 간결하게, 간단 명료하게, 임팩트 있게 서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양식 같은 경우는 글자 제한 수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2,000자, 3,000자. 그렇다 보면은 우리 지원자분들이 쭉 이제 나열 형태로 이제 쓰게 되실 거예요. 당연히 인사 담당자는 그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키워드별, 뭐 이제 주제별, 키워드별로 좀 이렇게 항목별, 자체적으로 항목별로 좀 나눠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